2023년 3월 19일 청해정원입니다. 오이 정식 재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오이를 비닐하우스 안에 토경 재배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요. 그 두둑에다가 하루 전날 요소비료, 그 다음에 토양살충제, 토양살균제 요 세 가지를 뿌려 주었습니다. 두둑에다가 뿌리고요. 그 다음에 깍지로 긁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하루 전날 제가 어제 토양살충제, 살균제, 요소비료 이것을 두둑에다가 뿌리고 깍지로 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점정 호스를 깔았습니다. 그 점정 호스에는 그 작년까지 제가 점적 테이프를 깔았습니다. 그 점적 테이프는 그 비료를 줄 때 제가 좀 그걸 잘 못해서 그런지 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구멍이 막혀 가지고 어떤 곳은 그 비료가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점적 호스를 샀습니다. 이 호스는 막힘도 방지하고요. 아주 조금 좋은 그 호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 호스를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지하수가 물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여기 이거는 비료를 줄 때 사용하는 호스를 또 연결했습니다. 모터에다가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호스를 점령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두 줄로 이제 깔았습니다. 두 줄로요. 이거는 작년까지 쓰던 4년 전부터 쓰던 데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두 줄로 깔아서 이게 물 나오는 이 구멍이 위로 올라가게 깔아야 됩니다. 이게 좀 위로 올라가게요. 이 호스는 또 이 줄이 있어 가지고요, 꼬임도 이렇게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호스네요. 그러니까 줄이 위로 올라가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호스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를 심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이를 심기 전에 제가 또 그 황금알 농법에서 나온 그 골드 그린 하고 설탕을 물에 희석해서 이것을 모종을 뿌리채로 모종을 한 2시간 동안 물 속에다가 잠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고무 다라에다가요, 이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골드 그린, 황금알 농법에서 나온 골드 그린과 골든 그린 한 200배, 그 다음에 설탕도 한 200배액으로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종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물 속에다가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한 2시간 이상 뭐 한 10시간도 가능하고 하루도 괜찮습니다. 그럼 2시간 이상 물 속에 이렇게 잠궈 놓으면 뿌리가 활착이 잘 되고 아주 모종이 사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면 시비하는 거지만 골드그린이요. 그런데 이게 모종에 여기다 담궈 가지고 물속에 담궈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뿌리에 활착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이제 갖다가 이제 심으면 되겠죠. 네, 모종 20기로 여기를 심으려고 했더니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땅을 깊게 로타리를 안 쳤더니요. 이게 깊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땅을 제대로 갈고 그랬으면은 잘 들어갈 텐데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모종 20기를 지금 사용을 못했고요. 못하고 그냥 괭이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심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유팩에다가 이렇게 가식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우유팩을 이렇게 뜯어서 그 다음에 갖다가 심으면 되는데요. 이걸 뜯지 않아도 나오긴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있으면 이것을 네 군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손으로 밑에 위로 올려주고 한번 누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 빼면은 잘 빠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심는데요. 뭐 괭이로 파야 되겠죠. 제가 그걸 잘못해가지고요. 땅을 갈아주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기가 떡잎인데요. 떡잎 있는 데까지 깊게 심으면 좋습니다. 떡잎이 있는 데까지요. 떡잎 다음까지요. 그러니까 뭐 깊게 심다고 했는데 어떻게 떡잎도 떡잎까지도 안 됐네요. 그래도 하여튼 깊게 심으면 오이는 깊게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잎까지 지금 오이가 벌써 꽃이 피었는데요. 두 번째 잎 사이에 있는 꽃은 따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잎까지요. 뭐 첫 번째 잎만 따줘도 되긴 되는데 두 번째 잎까지만 따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키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 물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오이를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밤에는 영하는 내려가지 않고 영상 한 5도 정도 되거든요. 여기 강원도 양양은요. 그래서 여기다가 팔대를 끼워가지고 그 다음에 보온 덮개를 덮어줄 겁니다. 밤에는. 그래서 밤에는 보온 덮개를 덮어주기 위해서 활대를 끼우겠습니다. 이게 여러 개요. 지금 좀 꼈는데 그렇게 해야지 야간에 한 영상 10도 이상은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오이를 좀 3월 달에도 이렇게 재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기에다가 골드그린과 설탕 이것을 또 옆면 시비를 또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요소비료를 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정 호스 요소를 물에 희석해 가지고 요소비료를 한
200배 200배의 물을 타가지고 여기다가 점정 호스로 주면 되겠습니다. 인산가리는 토양 속에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뭐 기술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토양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토양 분석을 안 해도 지금 인산가리가 많다는 것을 여기 그 옆에요 이렇게 이끼가 푸르스름하게 이제 흙이 변했잖아요. 이렇게 그 푸르스름하게 흙이 변했어요. 말하자면 이끼가 이제 끼는 식으로요. 저것은 바로 인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산이 많아가지고 질소 성분이 적고요. 그래서 지금 이 토양 속에는 인산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가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가리는 주면은 오히려 장애를 입으니까요. 복합비료를 주면 안 되고요. 요소비료만 주면 되겠습니다. 요소비료요. 그냥 코팅한 요소비료를 주면 더 좋겠죠. 코팅된 요소비료를 주면 완화성 비료를 주면 더 좋을 거고요. 완화성 비료가 없다면은 요소비료를 이 점정 호스에다가 타가지고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이 정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청해정원이었습니다. 네, 오이와 오이의 간격은 40에서 45cm, 40에서 45c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이 하우스 파이프 간격이요. 이 하우스 파이프 간격이 43에서 45cm, 42에서 45cm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프 간격을 보고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이도 이제 42에서 45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었는데요. 여기 이제 이쪽 오이와 이쪽 오이의 간격이 40에서 45cm고요. 제가 이게 이 두둑을 좀 넓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심었습니다. 이게 두 줄로 심었습니다. 이제 이쪽 오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42cm 정도거든요. 여기서 여기는 또 여기도 42cm요. 43cm네요. 43cm.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간격이 42에서 45 모두 두 줄로 심어도 오이와 오이의 간격이 42cm에서 45cm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가지고 심었는데요. 이게 이제 두 줄로 해도 외줄로 키우기 때문에 충분히 오이를 뭐 재배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 한번 줄을 한번 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제가 요 위에다가 이제 줄을 말아가지고 올려 나간 건데요. 이제 요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것도 줄도 두 줄로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를 오이를 이제 줄을 내려서요. 이 줄을 내렸거든요. 이 줄을 내리면서 이제 지금 핸드폰을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이나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줄에다가 집게를 집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아, 한 줄로 키우는데, 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저거 하지 않는 것은, 밤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이게 뭐 5도도 내려가고 6도, 7도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영상 한 10도가 오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온 부직포를 밤에 덮어주고, 그 다음에 보온 덮개를 이제 덮어주고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 줄을 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월달 돼야지 밤 기온이 영상 한 10도, 최하가 영상 10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 4월달까지는 한 10일 정도, 10일에서 한 15일 정도는 보온 부직포를 좀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줄은, 그래서 그 이후에 줄은 매주겠습니다. 유인줄은 그 이후에 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줄은 이제 위에다 걷어놨고요. 이게 줄은 위에다가 이렇게 걷었습니다. 걷어놓고 이제 보온 덮개를 덮어주고 그럴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간격은 40에서 45cm 간격으로 심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줄로 심어도 충분히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를, 요소 비료를 자주 줘야 되겠죠. 요소 비료를 관주 시비를 할 겁니다. 관주 시비요. 이제 점정 호스로 관주 시비를 할 겁니다. 요소를 물에 타서 200배액으로 타서 이제 관주 시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황금알 농법에서 만든 골드그린과 골드칼라, 골드그린 2번에 골드칼라 1번,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설탕까지 이렇게 시작해서, 설탕은 녹균병하고 흰가루병, 그걸 예방하는 데는 아주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쓰지 않고도 흰가루병하고 녹균병은 생기지 않습니다. 저가 이거 2월 달에요, 이 하우스 안에 온실 가루이라는 벌레가 하얗게 생겼어요. 그런데 폐식용유를 이 부직포 위하고 이 땅 지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줬더니요, 살포를 했더니 온실 가루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폐식용유가 그런 온실 가루뿐만 아니라 진딧물, 총체벌레 이런 것까지 다 살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온실 가루가 그렇게 작년에도 그냥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1월 달에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3월 달인데 아직 온실 가루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올해는 로컬 푸드에 납품을 하려고 했는데 농약을 좀 적게 써야지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좀 재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설탕하고 그 다음에 골드그린, 골드칼라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뿌리 활착도 잘 되고 오이도 아주 크게 잘 달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재배하는 모습을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청해정원이었습니다. 네,
그 오이를 다 심고 이제 그 점적 호스로 물을 줬습니다. 점적 호스로 물을 주고 또 이제 여기 활대를 다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대 간격이 8cm, 8cm 간격으로 활대를 꽂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온 덮개를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밤 기온이 영상 10도, 영상 10도, 최저 기온이 그 영상 10도까지 될 때까지 제가 이 보온 덮개를 덮어줄 예정입니다. 이제 밤 기온이 이제 최저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 되면은 이제 이 보온 덮개를 벗겨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하우스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키우려고 합니다. 오늘 그냥 그 오이 한 두 줄로 한 100주 심었습니다. 100포기 심었는데요. 이제 하루 종일 걸렸네요. 청해정원이었습니다.